네, 부산의대 김준홍입니다. 3데이 3데이 세미나 제 굉장히 많이 우리 서전 선생님들한테 얘기들은 이런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해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R&D 영역이고 아직까지 이제 임상 그러니까 트라이얼 중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중인데 마이탈 밸브는 타비처럼 이제 아직까지 카문하게 쓰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시간 몇 년 지나면 타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는 틀림없고요. 제 conflict of interest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서전에서 수술에서 쓰는 방법을 카테터를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에어릭 밸브 같은 경우는 탑이듯이 마이트랄 밸브에서도 우리 서전 선생님들이 쓰시는 방법을 카테터를 가지고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를 보면은 이렇게 애놀라 링과 포칼 리플렉 커렉션을 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주된 컴포넌트인데요. 이 중에 이제 포칼 리플렉 커렉션의 방법을 따와서 만든 게 마이터 클립이라는 겁니다. 마이터 클립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지금 보험 들어오려고 지금 리뷰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이상 계속 리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저희 병원엔 들어오지 않았는데 계속 리뷰 중이고 아마 외국에서는 벌써 몇만 명 시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놀로플라스티 방법을 쓰는 게 이제 가리오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카테터에 들어가서 이런 링을 넣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C 마크를 받아서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한 400명 이상 지금 시술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캐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인다이렉트 애놀로플라스티인데 코로나 사이너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방법은 역시 코로나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런 그 링의 역할, 그러니까 마이트랄 밸브를 이렇게 스퀴징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로나 사이너스 통해서 접근하는 것을 인디렉트 애놀로플라스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 사이너스 어프로치가 원래 맨 처음 마이트랄 밸브가 연구될 때 맨 처음 나왔던 방법입니다. 맨 처음 나왔던 방법이 이게 상당히 부침이 심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 사항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 나왔다 사라졌습니다. 10년도 된 한 10몇 년 전에 나왔죠. 한 4, 5년 전에 처음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코로나 사이너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텐전을 줄 때는 절반의 원에밖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리미테이션이니까 치료 효과가 똘똘하지가 않죠.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를 스퀴징 시키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약하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컴플리트 서컴프렌셜 컴프레션을 하는 게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제일 큰 리미테이션인데 코로나 사이너스는 거의 대부분에서 서컴프렉스 아트리를 한 포인트 위를 지나갑니다. 크로스오버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이너스의 어떤 핀칭을 가하게 되면 밑에 있는 서컴프렉스 아트리가 컴프레션 돼서 인파크가 오게 돼요. 굉장히 페이탈한 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가 이제 코로나 사이너스가 이런 애놀러스에 비해서 마이트랄 밸브 애놀러스에 실제로 딱 바로 이렇게 위치가 정확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코던스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이너스 어프로치의 역할이 미미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리미테이션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해냈던 게 마이트랄 서클라지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서컴프렌셜 텐전을 주면 사실 1번과 3번이 해결이 됩니다. 또 마이트랄 서클라지의 그 루트는 이렇게 약간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트랄 애놀로스에 비해서 약간 어블릭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서컴프렌셜하게 텐전을 주게 되면 어떻게든 마이트랄 애놀로스에 힘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트리 컴프레션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센시티브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아치형의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를 만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아이디의 주된 차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동물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디자인인데 코로나 사이너스 통에 들어가서 우리 지금 심장 보고 있는 심장에 septal vein이라는 게 있습니다. septal vein 통해서 나오면 right ventricle 나올 수 있고 다시 빼내면 이렇게 한 mitral valve 주변을 이렇게 싸는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이게 이제 돼지에서 만든 mitral regurgitation인데 보시면 이게 mitral regurgitation 뒤로 이렇게 연기처럼 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서클라이 텐전을 주고 나면 사라지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시다시피 밑에 이런 코압테이션이 mitral valve의 코압테이션이 좀 더 좋아지면서 이게 된다는 게 기존적으로는 이제 다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또 보시면 제일 페이탈한 이슈 중에 하나 이 서컴프렉스 아트리 텐전 주면 이게 확 컴프레션 되는 문제도 이런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은 그게를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주된 프린시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서클라질은 이렇게 랩트 벤트클 베이스를 스퀴징하는 겁니다. 서지컬 링은 mitral valve 엔돌리스를 타겟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sick heart에서 결국 이제 mitral valve의 이제 타겟은 심장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인데 이런 sick heart 있는 사람한테 랩트 벤트클 베이스에 스퀴징을 주는 게 과연 이게 환자한테 함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대해서 우리가 서포티브한 데이터가 있는데 수술에서 그 Restore Mitral Valve Study라는 걸 했는데 수술입니다. 수술에서 아마 서전 쌤들이 시작한 제가 알기로는 아주 대규모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입니다. 보시면 이 코앱시스라는 서지컬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는 이 베이스를 스퀴징하는 겁니다. 비팅 하트에서 바로 이렇게 펑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주로 해서 했었는데 이거랑 서지컬 링이랑 그 펑션 MR 환자에서 수술 가지고 커렉션하는 랜덤 컨트롤 트라이얼 비교를 했어요. 이게 클리니컬 데이터인데 165명의 환자도 많습니다. 보면 이 레지듀얼 MR이 서지컬 코앱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2고 서지컬이 암이 그레이드 1인데 그러면 레지듀얼 MR이 서지컬 암이 훨씬 적으니까 효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보시면 이 서바이벌 베니핏이 하고 메이스 리덕션이 거의 67%나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를 거의 한 3분의 2쯤 줄이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론적으로는 레지듀얼 MR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환자들이 예후가 안 좋아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나온 게 이런 베이스를 스퀴징 하는데 생기는 어떤 하페일리 환자에서의 어떤 지오메트릭한 얼터레이션이 주는 영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실험을 했을 때 그 이런 베이잘 스퀴징을 했을 때 이제 프레시 볼륨 커브를 통해서 보면 실제 텐전을 줘서 베이스를 스퀴징했을 때 컨트랙티리티는 오히려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환자에 뗐던 데이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해석을 맡겼었는데요. 보면 실제 환자가 베이스 스퀴징이 됐을 때 LV의 월 텐전이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오메트릭 체인지가 그런 어떤 좋은 역할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를 사실 디벨롭한 거는 10년도 더 됐는데 최근까지 사실은 휴먼 트랜슬레이션이 되지 못했는데 중요한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투카스 밸브 이슈와 컨덕션 블락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보시다시피 서클라리 패스웨이가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이게 다시 라이트 헤트로 나오다 보니까 트리카스 밸브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트리카스 밸브의 데미지가 이게 불을 보듯 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패스웨이가 상당히 컨덕션 블럭, 우리 히스 시스템, 아까 우리 고영국 교수님이 아까 아나토미 잘 보여주셨는데 그쪽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컨덕션 블럭이 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게 이런 바이피드, 그러니까 바이피드 어플라이언스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건데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갖다 붙이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처음 마이트럴 서클라지에서 이제 이런 마이트럴 룹 서클라지로 조금 이볼빙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기 이제 트리카스 밸브에는 타치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제 바이피드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는 아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트리카스 밸브에 데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septum도 건들 일이 없으니까 컨덕션 블럭도 안 오죠. 반면에 이 좌측에서는 이 마이트럴 밸브를 텐전을 줘서 얼마든지 이 디멘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물론 동물 데이터긴 합니다만 밖에서 텐전을 주면 이렇게 이 마이트럴 밸브 애놀루스가 이게 좁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죠. 비팅 하트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서 이미지 보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마이트럴 루프 서클라지라고 저희들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시학처에 아주 엄격한 혹독한 레귤레이션 어페어 팀을 그러니까 리뷰를 받고 퍼스트 인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첫 환자 시술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는 NIH 있을 때 있어서 NIH 제 보스로 모시고 있던 닥터 레드만 박사님도 오셨고 함께 시술을 했었습니다. 시술하는 모습 보면 우선 이제 이 코로나 사이너스로 들어가서 일단 이 베인을 찾아야 됩니다. septal 베인. 그래서 베인을 여기 이게 다 베인이거든요. septal 아트리가 대신 septal 베인도 있습니다. septal 베인 통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라이트 벤트클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런 캐처를 통해서 잡아야 됩니다. 이 캐처를 통해서 잡지 않으면 이 트루카스 밸브의 코드를 이렇게 인트랩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잡으면 세이프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내고 나서 이 와이어를 서클라이즈 로프하고 리플레이스 시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코로나트리 프로텍션입니다. 위치를 잡아 당기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바이피드 시스템, 이거 CSTV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됩니다. 밀어 넣으면 저절로 이렇게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고 난 뒤에 아까 보셨다시피 인터랙티브 텐전 어자스트 하는 거죠. 에코 보면서 당기면 좀 줄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텐전이 되면 그래서 텐전 락킹을 시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페이스메이커처럼 이렇게 서브클라비안 요 서브 포켓에다가 심고 나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리거지던트 볼륨은 한 3분의 2 정도 줄었고 이게 리버스 리모델링이 아주 프라미넌트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커져 있던 하트가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그죠? 랩트 벤트리클의 평균 한 40% 정도 줄었고 재밌게는 랩트 에튜리움도 한 35% 정도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더 재밌게는 저희들 환자 중에 물론 5명밖에 안 해도 2명이 이제 크로닉 APB였는데 크로닉 APB 환자들이 전부 다 사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한 환자는 시술하자마자 돌아왔고 한 환자는 3개월 팔로업부터 돌아와서 지금까지 다들 2년 이상 됐는데 전부 다 노멀 사이너스가 메인테인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세컨 크리니컬 트라이얼을 이제 시학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피노미넌 특히 atrial fibrillation이 있으면서 MR 있는 환자들이 아주 리스폰스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크로닉 APB 있으면서 펑셔널 MR 있는 환자를 가지고 다시 지금 세컨 크리니컬 트라이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워낙 인클루드 크라이테리아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환자 모집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NIH에서는 지금 이런 인트라 카디악 타입을 포더 디벨롭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올해 아마 말부터 한 20명 정도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 이제 레프리젠테티브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마이트럴 밸브가 이게 다 안 닫히고 인컴플리트 클로즈가 눈에 보이시죠, 그죠? 서클라이즈 하고 나면 이렇게 코압테이션이 좋아집니다. 환자는 MR이 펑셔널 MR 이 정도였던 MR이 시술하자마자 바로 줄었고요. 1개월 때, 6개월 때, 18개월 때. 이분은 거의 한 3년 정도 돼가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 괜찮으시고 사이너스 리듬 유지되고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하자마자 이분 시술 하자마자 바로 노멀 사이너스 리듬 돌아서 지금까지 메인테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저희들 하고 있는 이제 연구하고 있는 마이트럴 서클라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엔지니어 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이게 이제 좀 번져 나가는. 조금 이제 재밌게도 저희가 이제 트리카스 밸브도 조금 어떻게 좀 이거를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그 마이트럴 서클라지 디자인이 이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리카스 밸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나 우리가 필요로 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가 트리카스 밸브를 이렇게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단단한 하나의 어떤 그 스트롱한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트리카스 밸브의 이쪽에 MR이 사실은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 타겟했지만 트리카스 밸브 리거지테이션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간단한 생각에 여기 이런 단순한 하나의 어떤 블락킹 멤브레인을 만들면 트리카스 밸브 리거지테이션도 좀 치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적으로는 이게 이제 septal leaflet을 약간 익스텐전 하는 거죠. septal leaflet 익스텐전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접근이 혹시
워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디바이스 하나로 마이트럴 리그지테이션과 트루카스 리그지테이션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더 포더 프로시. 그래서 실제 트루카스 TR이 심한 TR 환자는 반이 CVMR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되면 두 밸브로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기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우리 서전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트루카스 밸브가 잘 안 닫히죠. 이게 펑셔널 TR의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멤브레인 하나만 넣게 돼도 보시면 리그지던트 오리피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이런 septal leaflet extension의 어떤 메커니즘이 좀 워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동물 실험인데 아직 휴먼 트라이얼 못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서클라지에 멤브레인만 하나 단 겁니다. 달았을 때 펑셔널 TR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없어지는 소실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에코 하는 사람들이 못 믿겠다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더 극심한 익스트림한 형태를 원한다 해서 밸브를 아예 이제 파괴시킨 모델도 여러 마리 만들어봤습니다. 코드를 다 주워 뜯어서 보면 이게 거의 없죠. 여기 보시면 마트리카 밸브에 거의 뭐 다 아주 이거는 토렌셜 T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CV어보다 훨씬 더 심한 형태인데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여기 이제 조금 익스텐전, 그러니까 마이트럴 밸브 서클라지는 계속 해 나가면서 이런 트루카스 밸브도 혹시 이렇게 같이 치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좀 더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면 마이트럴 스클라지는 이런 펑셔널 MR, 뭐 리버스 리본들이 증명됐고 에트랄 피브레이션에서 아주 이런 APB 사이너스로 리버전돼서 굉장히 저희들 여기에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아프리카 스터디를 해서 에트랄 피브레이션이 있으면서 마이트럴 리그지테이션 있고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세컨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는데 혹시 여러 선생님들 환자 보시다가 심통 컨트롤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면 혹시 한 번쯤 고려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들어오게 되니까 전혀 돈이 드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마 미국에서도 올해 말부터 인트라 카디악 타입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혹시 기대컨대 혹시 이런 septal leaflet extension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두 가지 판막이 하나의 디바이스로 하나의 프로시저로 동시에 치료될 수 있는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